어느새 10월입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가 환자혁명입니다. 조한경 닥터가 쓴 환자혁명. SNS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기능의학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송파구민회관에서 저자 특강을 할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란히 앉아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혁명이라는 책도 그때 알았고요. 그때가 약 5년 전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환자의 건강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죠.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의료 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그 모든 실권을 쥐고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아먹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때에 환자들이 각성하고 환자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혁명이란 제약회사가 틀어지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걸음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과 처방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환자혁명 타이틀, 주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사람들은 건강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것, 주식과 코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맛집에, 먹을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집 카페, 맛집 음식점, 뷰가 좋으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 집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기어코 서치해서 찾아갑니다. 인증샷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방을 하는 음식 사진을 찍어 놓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짠 중독된 20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달고 짠 음식을 번갈아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단짠 열풍. 마라탕 후로 외치더니 젊은이들에게 성인병이 확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0세 미만 중에서 당뇨,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한 세대가 20대가 가장 많은 47.7%, 60대가 31.1%, 10대가 26.6%, 30대에는 19%, 그리고 9세까지가 18.1%랍니다. 젊은이들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맛집에 먹방에 SS 자랑질에 성인병 연령층이 점점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강 주권도 혁명도 물 건너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이들 건강을 잃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 우울 위험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389명, 중학교 1학년 2,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이제 주말에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시간과 우울척도 쉽게 문항에 이제 측정해서 우울 점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평일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이와 30분 사용하는 아이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우울 척도가 높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한 학생이 우울 척도가 높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은 더 컸습니다. 수면 시간 질 저하도 한몫합니다. 잠 안 자고 폰을 갖고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마음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조한경 닥터는 건강을 잃으면 무조건 실패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오래 살려면 군대 가서 지뢰 밟지 말고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잘 고치는 명의도 있겠지만 모든 의료 시스템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약기사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아먹기 위한 시스템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700명이 의료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 전복기 2대가 날마다 추락한다는 거죠. 전복기 2대가 추락해가지고 하루에 7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전복기 2대가 또 추락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7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365일 계속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신문방송에서 대서특필해야 하는데 조용합니다. 의료사고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환자혁명. 이 책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건강 정보를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원래 닥터라는 라틴어의 어원은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의 뜻입니다. 의사는 진료를 해야 하는데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 좌우합니다.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 영양소와 환경입니다. 그 영양소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환자들은 지금까지 병만 키워오고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병원에서 가서 이제 의사가 고칠 때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물론 병이 들면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혁명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건강의 주권을 환자가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에게 맡기면 잘 굴려줄 수도 있지만 다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돈의 주권을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안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맡겨버립니다. 짠 음식에 맡기고 단 음식에 맡기고 분별 없이 막 먹습니다. 환경에도 막 노출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한 환경에 막 맡겨버립니다.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합니다.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 예방에 무관심하다는 말이죠. 왜 병이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 또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섭취, 그리고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섭취,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을 내 몸 안에 붓기 때문입니다. 환자혁명이란 제약회사가 틀어지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오는 혁명을 말합니다. 환자들이 먼저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걸음이라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과 처방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남의 손에만 맡기지 말고 내가 챙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는 코치입니다. 환절기 가을입니다. 환자혁명과 함께 10월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